안녕하세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 큰 회사에서 15년을 일하고 사업하면서 먹고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제가 누구보다 잘 살 거라고 버릇처럼 칭찬을 해주곤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심하고 바보 같았던, 그리고 놀랍고 기가 막히는 제 사연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소개한 대로 공대를 나온 저는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지병으로 1년의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군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남들보다 빨랐어요. 24세 취직해서 15년을 일하고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대기업을 버리고 나와버렸죠.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저는 전공을 최대한 살려서 새로운 전자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세워놓고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시작으로 여러 제품을 만들었어요. 드라이기는 외국에서 먼저 출시해서 해외 출장이 많았답니다. 일로서는 항상 중간 이상을 해서 늘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큰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오래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숙맥이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저를 마음에 든다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거절했어요. 저기 건영씨, 여자친구 없으시죠? 혹시 저는 어때요? 네? 은지씨요? 그냥 독서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 이상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난 건영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정말요? 근데 어쩌죠? 전 은지씨한테 이성적 호감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거절했는데 여러 번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10번 이상을 거절했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지씨는 이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안 예뻐서요? 네? 그게 아니라요. 우린 처음부터 책으로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은지씨 자꾸 이러시면 제가 모임에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요. 건영씨, 다시 생각해주세요. 네, 고민해 볼게요. 먼저 그렇게 고백해준 사람이 은지씨 딱 한 명이었는데 인연을 걷어차 버렸죠. 독서 모임을 아예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때까지는 여자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몇 번 차이고 나니 조건 맞춰서 여자를 만나는 게 낫겠다 싶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요. 여러 여자들을 만나보면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다 거부하더라고요. 제 외모가 못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네요. 진짜로 제가 얼굴을 심하게 많이 보긴 하나 봅니다.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싶었는데 예쁜 사람만 원하니 결국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제 인연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려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단점을 콕콕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제 옷 스타일부터 꼰대 같은 말투, 그리고 여자 눈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걸 꼽아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예쁜 여자만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아는 문제였죠. 남자는 원래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지만 친구들은 제가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모보다는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했답니다. 건영아, 네 나이 40이야. 언제까지 외모만 볼래? 얼굴이 밥 먹여주는 줄 아냐? 그래도 이왕 결혼할 거 예쁜 여자랑 하면 좋잖아.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돈 보고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고 싶냐?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을걸? 에이, 우리 건영이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 세상을 더 겪어야겠어. 너 그렇게 여자 얼굴만 보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때 친구들이 해준 조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네요. 아무튼 친구들이 지적한 부분을 코치받고 하나둘씩 뜯어고치며 자신감을 가졌어요. 친구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나와 눈 마주치는 연습까지 시켜줬답니다.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질문이든 행동이든 하나하나 코치받았어요. 그리고 여자 보는 눈을 너무 높이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답니다. 저를 개조시키고 나서 진짜 인연을 찾아보려고 소개팅을 줄줄이 잡았답니다. 그런데 개조된 제가 처음 소개팅을 하기 전에 진짜 아름다운 여자를 마주쳤어요. 작은 내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진짜 예쁘고 웃는 게 아름다워서 거의 홀려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주사를 맞자마자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주사를 살살 잘 놓으시네요. 제 엉덩이가 참 예쁘십니다. 네? 환자분 엉덩이가 예쁘다고요? 말이 꼬였네요. 제 엉덩이가 안 아프다고요. 그리고 간호사님이 예쁘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긴장해서 말이 꼬였습니다. 귀여우시네요. 소모를 잘 눌러주시고 나오세요. 저기 나가시기 전에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간호사님은 귀여운 눈웃음을 지으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요. 귀엽고 용기가 있으시니까 드릴게요. 나중에 꼭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나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요. 네, 그래요. 저도 좋으니까 꼭 연락해 주세요. 첫눈에 반한 간호사는 연락처를 줬고 만남까지 약속했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으니 진짜 신기했고 신났습니다. 며칠 뒤에 그녀와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이 코치해준 대로 눈도 잘 마주치고 대화도 잘 이끌어가려고 했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침묵 한 번 오지 않도록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효진 씨는 웃는 게 참 예뻐요. 미소천사예요. 미소천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아니요. 건영 씨한테 처음 듣는데. 아무튼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저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예요.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딴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효진 씨가 제 앞에 앉아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인생 사는 거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시니 고맙네요. 오늘은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게 연습 좀 했습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렇게 대화를 잘 이어나갔고 제 직업도 알려주고 서로 사는 곳도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효진 씨도 제가 호감 있고 귀엽다면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연애는 성공해서 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스치듯 지나간 사람들처럼 빨리 잃지 않고 평생 제 옆에 두게 하기로 다짐했어요. 일보다 효진 씨를 우선시해서 만났어요. 일하다가도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효진 씨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대로 연애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효진이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당장 앞으로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두 다리가 얼어붙어서 바라보고만 말았네요. 그래서 효진이를 포기하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연락이 왔길래 제가 바람난 걸 다 봤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설마 내가 바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같이 있던 남자 우리 오빠야. 뭐? 친오빠? 아니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엄마가 다르고 아빠가 같아. 이복남매야. 우리 엄마가 이복 오빠를 싫어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오빠가 있다는 걸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오해를 하니 말해야겠네.
우리 아빠랑 엄만 재혼하셨어. 그제야 저는 아 하고 이해했습니다. 아, 정말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럼 효진아, 너 바람난 거 아니지? 그래. 우리 오빠랑 내가 가끔 만나서 좀 다정하게 굴어. 이복남매가 자랑이 아니라서 말하지 못한 거야. 아무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효진이 네가 해명하니까 바로 풀린다. 난 헤어지게 될 줄 알고 가슴이 턱 막혔었거든. 우리가 왜 헤어져? 그럴 일 절대 없거든. 그리고 오빠, 내가 바람 피우고 그럴 여자로 보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효진이의 해명에 저는 바로 안심했고 그 남자를 확인도 안 해보고 믿어버렸습니다. 효진이는 병원 일이 계약이 끝나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진 못했어요. 효진아, 다른 병원에 이력서 내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일을 좀 쉬고 싶어. 오빠, 나 쉬어도 돼? 그럼 네가 쉬고 싶으면 쉬어야지. 그럼 아예 오빠한테 시집 가서 살림만 하면서 살까? 시집? 지금 시집이라고 했어? 농담처럼 한 말이겠지만 저는 심장이 엄청 뛰었습니다. 효진이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하지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귀에 달콤하게 들렸어요. 응, 시집. 우리 결혼하려고 사귀는 거 아니야? 맞지?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지. 저는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곧 제가 하는 사업이 호주에 유통이 될 거라 해외에 나가야 했거든요. 효진이가 중요하긴 했지만 미리부터 계획된 일이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획된 기간은 1년이었어요. 효진이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 결혼하자는 말에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호주 갈래? 결혼하고 같이 1년만 살고 돌아올래? 그래, 가자. 사랑하는 오빠 따라가는 건데 못 갈 이유가 있겠어? 내가 호주 가서 내조 제대로 해줄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만큼 내가 좋은 거야? 사귄 기간이 중요한가? 오빠, 난 처음부터 오빠한테 확신이 있었어. 지금은 오빠 아내가 되는 게 내 꿈이야. 감동이다. 정말 좋다. 기분 최고야, 효진아. 여자친구를 끌어안으며 방방 뛰었고 서로 결정된 마음을 이제부터 실행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됐어요. 효진이가 안내한 집은 낡은 빌라의 지하방이었어요. 거기서 좀 놀라긴 했지만 티는 절대 내지 않았답니다. 오빠, 엄마랑 나랑 사는 집이야. 너무 못 살지? 아니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난 집 보고 상대를 평가하진 않아. 오, 말도 멋지게 하네. 그래, 어서 들어가자. 엄마가 오래 기다리고 계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으니 공기가 텁텁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갔더니 밝은 낮인데도 컴컴했어요. 예비 장모님이 뒤늦게 불을 켜시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효진이가 신랑감을 데리고 왔네. 아우, 참 멋지다. 어서 와요. 아, 내가 반말해도 되나? 네, 어머님, 당연히 되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효진이와 만나고 있는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나도 알아. 이야기 많이 들었어. 효진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매일 노래하듯이 떠들었거든. 아이, 듣던 대로 외모도 좋고 훤칠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효진이가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미인이었군요. 아유, 말도 참 잘하네. 어서 밥부터 먹자고. 내가 솜씨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차려봤으니까 많이 먹게나. 예비 장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다고 감탄사를 여러 번 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많은 대화를 나눴답니다. 들어보니 예비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20년 넘게 효진이와 살았다고 하셨어요. 여러 일을 하셨지만 급여가 많지 않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지하에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고 제 장모님이 될 뿐이니 나중에 꼭 집을 해드리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을 읽은 건지 아니면 미리 계획한 건지
효진이가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엄마 집도 해줄 수 있어? 내 소원이 엄마 집 해드리는 건데 결혼하게 되면 불가능해지니까. 오빠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 너무 염치 없지? 대놓고 말하길래 뜨끔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효진이가 절 진짜 남편감으로 생각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드려야지. 나중에 상황 봐서 마련해드리자. 정말? 고마워, 오빠. 오빠 최고. 이서방 고맙네. 우리 사위가 집을 해준다니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만. 고마워. 네, 장모님. 나중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장모님 집 이야기를 끝내고 호주로 가서 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1년은 호주에서 살다 오기로 한 건 아시죠? 호주? 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꼭 거길 같이 가야 하나? 결혼하고 혼자 다녀오면 안 되나? 왜냐하면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든. 딸이 옆에 있어줬으면 해서 말이야. 예비 장모님의 말씀에 헉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욕심내서 무조건 호주로 데려가야겠다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효진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윽고 효진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하자. 일단 호주 갈 때까지 몇 달 시간이 남았으니까 결혼부터 하고 신혼살림 차리자. 그리고 엄마 건강 상태 보고 호주에 같이 갈지 결정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어머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거야? 우리 엄마 전에 위암 수술하셨어. 수술 이후에 몸을 회복하셨는데 자주 아프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해. 그렇구나. 심각하게 아프셨구나. 그럼 내 욕심대로 할 순 없겠네. 자기 말대로 몇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님 몸 상태 보고 같이 갈지 결정하자.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효진이가 제발 같이 호주에 가길 바랬습니다. 예비 장모님 댁에서 효진이와 같이 나왔어요. 어떤 늙은 남자가 저희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답니다. 에휴. 왜 그러는지 따지려고 하는데 효진이가 말렸습니다. 오빠, 이 동네 모자란 노인이야. 원래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저래. 모자란 어른이야? 난 또 우리 둘을 보고 괜히 시비 거는 줄 알았네. 아니야, 상종할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 모자라고 하던 어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빤히 보더군요.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고 효진이와 번화가로 이동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시작되었는데 여자친구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모든 걸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신혼집, 혼수, 결혼식까지 모두 제가 해야만 했죠. 그렇게 되니 여자친구가 아주 미안했는지 결혼식은 생략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괜히 허례허식 안 했으면 좋겠고 부를 사람도 많지 않다면서 그냥 결혼사진만 찍고 말자고 했어요. 제가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제가 능력이 충분하니 괜찮다고 했는데 결혼식은 생략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효진이가 다음으로 미뤄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돈으로만 결혼한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효진이를 이상하게 볼까봐 숨겨버렸답니다. 아무튼 시키는 대로 결혼식장은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계약하게 됐어요. 오빠, 계약하기 전에 할 말 있어. 이 집 말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나도 마음에 들어. 아주 잘 고른 집이지. 그럼 계약할까? 오빠, 내 이름으로 계약하면 안 돼? 내 명의로 해주면 안 될까? 미안, 염치 없는 소리해서. 근데 어차피 우린 부부가 될 거고 내가 집에 가장 오래 있을 사람이니까 나한테 명의를 주면 안 돼? 순간 저는 사업가 기질이 나와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말이 다르게 나왔답니다. 그렇지, 우린 부부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지. 좋아, 당신 명의로 해줄게. 대신 날 두고 도망가면 안 된다. 야, 고마워 오빠. 나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 오빠 사랑해. 효진이가 저에게 안기며 너무 좋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명의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웨딩 촬영만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법적으로 부부가 되자고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해야지. 이것만 하면 우린 완벽한 부부야. 아, 혼인신고? 오빠, 그거 우리 호주 다녀와서 하자. 아예 애기 낳을 때쯤 한꺼번에 하자고. 요즘은 그게 트렌드래. 당장 혼인신고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그러더라. 뭐? 그래도 난 혼인신고를 꼭 하고 싶었는데. 서류가 뭐가 중요해. 오빠, 나 오빠 두고 어디 안 가니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 아내가 나중에 하자고 하니 그것 또한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단단히 홀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그렇게 할 때였네요. 신혼생활 2달이 지나고 호주에 들어갈 시점이 와서 같이 떠나려고 했으나 장모님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나 웬만하면 호주 따라가고 싶었는데 못 갈 것 같아. 엄마를 두고 편하게 맘먹고 해외로 나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 아니야,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아프신 건데 당연히 자기가 옆에 있어야지. 나 혼자 다녀올게. 1년 금방 갈 거야. 오빠, 호주 가면 매일매일 통화하자. 거기서 딴 여자랑 바람나지 말고 매일 나만 생각해야 해?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겠니? 나한텐 효진이 너 하나뿐이야. 너도 잘 알잖아. 하긴 오빠가 나 없으면 못 살 사람이긴 하지.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빠, 우리 엄마 퇴원하면 지낼 집 마련해 줄 수 있어? 아무래도 이번 퇴원을 반복할 것 같은데 지하방에서 지내는 건 영 마음이 내키지 않네. 일단 우리 신혼집으로 모셔가면 되잖아. 내가 호주에 가니까 당신 혼자서 집에서 지내는 것보단 장모님을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런가? 아, 역시 오빤 지혜로워. 그래, 그렇게 할게. 엄마 집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오빠, 호주 잘 가서 꼭 사업 확장 성공해야 해? 이렇게 해서 저 혼자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바빠서 아내 생각이 덜 났는데 일과를 마치고 새방에 들어가면 아내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아주 길게 했답니다. 효진아, 어머님은 어떠셔? 엄마? 괜찮다가도 아프시고 그래. 어머님도 고생이지만 당신도 고생이 많아. 나야 뭐 그냥 옆에 있어드리는 게 전부야. 아, 오빠, 우리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 좀 하게 돈 좀 붙여줄래? 지난주에 붙여줬잖아. 우리 엄마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다 써버렸어.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모님의 병원비이니 당연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고 호주의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돈에 대해선 조금도 걱정할 게 없었답니다. 아내는 병원비 말고도 장모님 집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 항상 마지막에 장모님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소원이 있대. 공기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다네. 오빠가 좀 해주면 안 돼?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환경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는데. 사업 때문에 돈이 묶여버려서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럼 다음에 이야기할게. 빨리 당신 사업이 호주에서도 대박나면 좋겠다. 사실 충분히 장모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눈으로 보지도 않고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많은 걸 따져보고 좋은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절대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내와 매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가며 호주 생활을 하다가 10개월이 지났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화로 또다시 부탁을 하더군요. 오빠, 우리 엄마 집 말이야. 이번엔 해줄 수 있지? 그 한국 가면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말고 미리 좀 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고 하시네. 공기 좋은 양평에 집이 나왔는데 거기 팔리기 전에 빨리 오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나도 직접 보고 마련해 드려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사는 건데.
문제가 있는 집인지 확실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아, 오빠!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아, 또 볼 것도 없이 좋은 집이라고! 오빠가 안 봐도 충분히 좋은 집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돌아오기 전에 신혼집 말고 공기 좋은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들어가면 해드리겠다고 했잖아. 아, 그냥 지금 해줘! 엄마 건강이 갈수록 쇠약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고 싶어. 10달이나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야. 오빠, 나 같은 예쁜 아내를 차지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까놓고 말해서 나만한 마누라 얻었으면 있는 거 많이 베풀어야지. 오빠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잖아. 미안한데 이번엔 내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어. 효진아, 화 그만 내고 한국 가서 같이 집 보자. 됐어. 내가 자존심 버리고 수십 번 말했으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진짜 실망이야. 아내가 가끔 짜증을 부렸지만 이번엔 좀 심하더군요. 매달 돈 보내주면 적다고 더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곤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기도 전에 장모님 집을 빨리 해달라고 화를 내길래 저도 빈정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한국에 가서 생각해보고 마련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서 상황 봐서 해드릴게. 이제 곧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뭐야?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전화 끊는다. 아내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음 날에 전화했을 때도 풀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던 전화를 일주일 동안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답니다. 기싸움을 하는 중이니 열흘 넘게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 다시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전화를 걸었어요. 효진아, 한국 가자마자 장모님 집 해드릴게. 약속해. 그래, 오빠 보름 뒤에 한국 오니까 그때 해줘. 할 말 다 했지? 효진아, 아직도 화났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대신 장모님이 바라는 집보다 더 좋은 대로 해드릴게. 몰라. 이미 엄마가 화나서 집을 받을지 모르겠다. 여하튼 한국에 들어오면 봐. 끊는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삐진 게 아니라 영혼 없이 말하는 걸 들으니 한국에 가면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호주에 일을 마무리하고 얼마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꺼져 있어서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에 도착해 사무실부터 들러서 회사 돌아가는 상태를 확인하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긴장하며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떤 남자가 누구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누구세요? 뭐야? 남자가 왜 내 집에 있어? 당신 누구야? 내 아내랑 무슨 관계야? 당장 문 열어! 뭐라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요.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자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뭔 소리야?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꽤 됐어요. 이사를 왔다고요? 그럼 내 아내가 이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 여기 혼자 살던 여자를 말하시나 보네. 우리가 이 집 샀습니다. 아내분한테 못 들었나 봐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도 되는 겁니까? 그만 가보세요. 저는 허무하게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집을 해드리지 않아서 화가 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의 명의로 해준 신혼집은 더는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장모님의 지하방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았답니다. 지하 계단을 밟고 올라오자 빌라 앞에 늙은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내가 모자라다고 하던 그분이었습니다. 지하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내가 이 빌라 주인인데 누굴 찾아온 겁니까? 방을 구하러 온 겁니까? 주인이세요? 그때 저를 보고 혀를 차던 어르신 맞죠? 허허, 기억하시는구만. 그때 내가 그쪽한테 말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버려서 안타까웠지. 여하튼 여긴 웬일로 다시 오셨어? 여긴 저희 장모님이 지내시는 집인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아, 거기 아줌마. 여기 지하 계약하고 나서 몇 번 안 왔는데 사는 집 같지 않더라고.
장모님이 병원이랑 집을 왔다 갔다 하셔서 그렇게 보이셨나 봅니다. 그런가?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늘 댁 같은 30, 40대 남자가 왔어요. 내가 그때 일러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이야기였어.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 자세히 들어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엔 장모님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병원에 가서 물었어요. 간호사 중 하나가 제 사정을 듣더니 자세히 말해주더군요. 원래 환자에 대해서 말해주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아셔야 할 것 같긴 하네요. 그 할머니 아픈 데 없는 가짜 환자예요. 입원시켜달라고 쫄라대고 난리쳐서 받아준 거라고요. 보험금 타먹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우리도 거절하고 싶은데 의료 거부다 뭐다 시비를 걸면서 귀찮게 굴어서 조용히 원만하게 지나가려고 입원시켜줬어요. 나이롱 환자요? 그럼 우리 장모님이 암 수술 받은 건 알고 있어요? 암이라뇨? 그런 기록 하나도 없던데요. 그분 몸에 큰 이상 없어요. 아무튼 그 할머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입원 안 시켜주면 난리 브루스를 추는 악질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 온 지 꽤 됐어요. 들어보니까 좋은 데로 떠난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 그 말을 들으니 빌라 주인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지하방에 온다는 게 참이었던 겁니다. 저를 부르듯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하면서 여러 젊은 남자가 지하방에 인사하러 왔다고 했죠. 모두 아내가 꼬신 남자들이었고 돈을 뜯어낼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허탈하고 황당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기꾼이었다니. 모녀 사기단에 단단히 걸려서 신혼집과 혼수, 생활비까지 탈탈 털리는 머저리가 바로 나라니.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장모님 집을 해달라고 한 것은 마지막으로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죠. 저는 바보이자 멍청이였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 거라는 희망은 좌절과 절망, 부끄러움과 수치로 변해버렸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저 같은 피해자가 4명이 더 있다고 하더군요. 모두 며칠 전에 신고를 했답니다. 도망갈 시기를 정해놓고 제대로 공사를 쳤던 겁니다. 아내가 미모의 여성이니 순진하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사기꾼 아내와 장모는 수배가 내려졌는데 핸드폰 기록이나 생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수사는 처음부터 답보 상태였답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은 상태긴 하지만 이미 사기는 당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나마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다행이었네요. 혼자 살 집을 서둘러 월세로 구했습니다. 제 결혼이 사기극으로 끝이 났으니 사업이나 더 확장하자는 생각에 다른 해외에도 진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달 뒤 태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헤어드라이기를 유통할 약속이 잡혀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요. 저의 제품은 태국에서도 통해서 수천 개 계약했습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보내면 일일이 유통업자들과 미팅을 하면서 바삐 지냈는데 주말은 꼭 바닷가나 관광지에 가서 쉬었습니다. 사기꾼 아내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답니다. 어느 날 푸른 바닷가 근처에서 해먹을 치고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여성이 지나가는 걸 보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뒷모습을 보니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해먹에서 벗어났고 모래사장을 뛰어가 앞에 가던 한국 여자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한국 분이시죠?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괜찮으시면 맥주라도 한 잔 사고 싶은데. 여자가 뒤를 돌자 엄청난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어머,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네, 뒤에서 봤는데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꼭 살아있는 천사 같습니다. 별로 안 내키네요. 저 바빠서 이만. 여자는 제 말이 재밌진 않았는지 웃진 않더라고요. 또 피하려고 해서 마음을 놓아버리고 돌아서려는데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 아우라가 아닌 소름 돋는 쎄함을 느꼈습니다.
눈, 코, 입, 턱 라인이 완전히 다르지만 제 사기꾼 아내와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일부러 콧소리를 섞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제 물음에 사기꾼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니라고 하더군요. 난 처음 보는데요. 그런 수작은 나한테 안 통해요. 다른 여자나 꼬셔보세요. 뒤를 돌아 떠나려는데 제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럴 리가요. 나랑 결혼까지 한 여잔데 모른다고 하니 섭섭하네요. 효진아, 너인 거 알아. 성형수술한 모양인데 눈동자까진 성형이 안 되는 법이지. 그리고 머릿결이랑 어깨에 있는 흉터도 똑같아. 너 맞지, 효진이? 사기치고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태국까지 왔구나. 참 신기한 인연이네. 아니, 악연이라고 해야겠지. 나한테 사기친 원수를 빨리도 찾아버렸네. 그랬더니 코맹맹이 소리를 더 짙게 하더군요.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요. 내가 댁이랑 결혼을 했다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아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꺼져요. 재수 없으려니까. 별똥파리 같은 게 다 꼬이네. 이거 안 놓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순간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나오는 장모님이 저를 못 보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효진아, 물놀이 그만하고 가서 양주 한잔하고 남자들이랑 놀자. 아까 만난 재벌 같은 애들이 너한테 반했잖아. 얼굴을 닦으며 나오는 장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장모님도 성형수술 하셨네요. 근데 많이 징그럽네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무슨 일이긴요. 나한테 사기치고 해외에 도피했는데 딱 걸린 거죠. 장모님은 그래도 덜 뻔뻔한가 봐요. 표정을 숨기지 못하시네. 사기꾼 아내가 포기한 듯 한숨을 쉬더니 주둥아리를 열었습니다. 아, 이렇게 걸려버렸네. 살다 해외 도피하고 걸린 건 처음이네. 오빠, 손 좀 놔줘. 아파.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며 아프다고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당신 아주 영악한 사기꾼이더라. 효진아, 너 여러 명 꼬셨더라? 꼬시긴 누가 꼬셔? 오빠도 먼저 나 꼬셨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사기? 무슨 사기? 당신이 나 좋다고 이것저것 퍼준 게 어떻게 사기야? 내가 언제 강제로 빼앗은 적 있어?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국 생활 접고 엄마랑 해외 나왔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거야? 맘 바뀌어서 정리한 건데 사기라니.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던데. 당신 사기죄로 고소됐고 수배 떨어진 여자야. 당신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장모님은 겁을 하나도 내지 않더라고요. 역시 사기꾼은 뻔뻔해야 할 수 있나 봅니다. 이보게 이서방, 우리 딸이랑 연애도 하고 신혼도 보내지 않았나? 자네도 예쁜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니 서로 윈윈한 거라 생각하면 될 것에 왜 사기라고 떠드나? 사기 결혼해놓고선 윈윈이라고요? 내가 여자 볼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빙자한 사기를 쳤으니 당연히 범죄죠. 당신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이서방 화가 많이 난 모양이네. 얘 효진아, 그러게 내가 이서방이랑 계속 살라고 했잖냐? 이렇게 해외에서 다시 만난 거 봐라. 너희 둘은 하늘이 짝지어준 사이란 말이야. 이보게 이서방, 우리 과거는 다 잊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보세. 우리 딸이랑 태국에서 신혼집 차리고 살아보게나. 뭐라고요? 사기 쳐놓고 걸리니까 결혼 생활을 하라고요? 도대체 당신들 머릿속엔 뭐가 된 겁니까? 또 나한테 사기치려고 잔머리 굴리는 겁니까? 이봐 이서방, 우리가 한국에서 벌인 짓은 용서하겠나? 야 효진아, 어서 사과해라. 사기꾼 장모님 말에 아내가 바로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가난한 게 잘못이지. 인생 한탕하려고 욕심냈어.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자 남자들을 꼬셨고. 사과하면 끝나나? 당신들 수배자들이야. 오빠, 수배에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잡혀가는 거 아니거든? 해외 도망가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오빠 그냥 쿨하게 화해하고 여기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오빠 여기서도 나한테 반해서 꼬시려고 했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간 판단을 빨리 하고 정리하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너한테 반했어. 나도 참 한심한 놈이지. 꽃뱀한테 당했는데 똑같은 꽃뱀한테 반한다니 이게 말이 돼? 너 성형해서 그런지 전보다 더 예쁘다. 어떤 남자든 다 넘어갈 것 같아. 역시 오빠는 어쩔 수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 예쁘지. 그러니까 우리 죄를 묻어주고 여기서 같이 살자. 오빠한테 빚진 거 하나씩 갚아줄게. 그렇다면야 나야 오케이지. 사기꾼이지만 날 홀려버리도록 예쁜 사람이니 이번에도 넘어가야겠어. 나 당신이 엄청 그리웠어.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내가 박수를 치며 깔깔 웃더군요. 오빠 진짜 솔직하네.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따라갔습니다. 비싼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제 돈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좀 났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해서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자리를 비켜주겠다며 신혼 분위기를 내라고 하더군요. 둘이 막 만났으니 하고 싶은 게 있겠지? 이 늙은인 잠시 빠져줄게. 재밌는 시간 보내게. 장모님 고맙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자마자 아내가 들이대더군요. 오빠, 우리 신혼여행 왔다 생각하고 오늘 밤 뜨겁게 보내자. 뜨겁게? 좋지. 오늘 밤에 진짜 불타는 밤이 될 거야. 당신이 그동안 느끼지 못한 뜨거움을 맛보게 해줄게. 우리 오빠 그 사이 선수가 됐나? 말하는 게 완전 섹시해졌네? 아내가 들러붙길래 잠시 밀어냈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자기나 나나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일단 씻자. 자기 먼저 씻고 나와.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웃긴 일이지만 과거는 잊어버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그래,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얼른 씻고 나와.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태국 경찰들이랑 양복 입은 당신들 누구야? 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내가 바닷가에서 당신 보자마자 대사관에 몰래 연락해서 도움 요청했지. 수배범이 여기 있다고 말이야. 당신이랑 장모 위조 여건으로 들어왔다며?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살다가 돈 떨어지면 또 순진한 남자들 등쳐먹을 생각이었지? 근데 어쩌냐? 시작부터 걸려가지고. 그 돈 다 회수돼서 피해자들한테 돌아가게 생겼다. 당신이랑 장모 인생 끝났어. 뭐야 이 자식아? 그럼 나랑 시작하겠다고 떠든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더니 이거였냐? 그래, 네 인생 최고의 뜨거운 맛이지. 사기쳐서 여행하다가 쇠고랑 차고 잡혀가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뜨겁겠냐? 그리고 효진아,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이나 당하겠냐? 처음엔 내가 멍청했을지 몰라도 사기당한 이후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 너랑 장모는 이제 끝났어. 한국으로 연행돼서 감옥에 갈 거란 말이야. 아우, 저 인간한테 도리어 당하다니. 이렇게 된 거 이쁜 사판이야. 사기꾼 아내는 소리치더니 태국 경찰을 제치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바보가 놓치겠어요. 태국 경찰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을 부러질 만큼 세게 비틀어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아까 잡혀서 이미 경찰차에 타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호텔 1층으로 나가 두 모녀가 나란히 수갑찬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효진아, 그리고 아줌마, 모녀가 같이 교도소 가는 그림이 참 재밌겠어. 그럼 한국까지 같이 가자. 내가 뒤에서 열렬히 비웃어줄게. 이건영,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반드시 니놈에게 복수하러 돌아올 테니까. 효진아, 내가 여자한텐 문맹 같은 남자에서 속았지만 또 당하겠니? 그리고 당신들은 짧지 않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야. 죄질이 몹시 나쁘거든. 내가 너 심심하지 않게 자주 편지도 보내고 면회도 갈게. 아이, 이건영, 너 진짜로 가만 안 둬. 우리 모녀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니놈을 절대로 편히 못 살게 해줄 거야. 아유, 무서워 죽겠네. 효진아, 내가 당한 상처만큼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아무튼 잘 가라. 공항에서 보자고. 두 모녀는 그렇게 태국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이튿날 공항으로 온 한국 형사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저는 두 모녀가 끝까지 잘 잡혀가는지 보려고 같은 비행기에 가까운 좌석을 예매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확인했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뜯어간 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을 되찾았답니다. 포기하고 없는 셈 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반전을 맞게 되니 저의 어리석음이 덜 창피하더라고요. 두 모녀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끝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42살이 된 저는 사업을 하면서 연애를 여러 번 했어요. 막장 사기꾼과 결혼까지 하고 나니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여자의 외모는 보지 않고 됨됨이와 현실적인 조건 몇 가지만 봤어요. 그중 돌싱이자 2살 연하인 사업가와 사귀게 되었는데 이 보면 볼수록 존경스럽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은 데다 매력도 넘쳤습니다. 남들 눈에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에겐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답니다. 오빠 법적으로는 싱글이네? 그게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 내가 말했잖아. 여자가 꽃뱀 사기꾼이었다고. 아, 그랬었지? 근데 그 여자 그렇게 예뻐? 껍데기만. 내가 여자 볼 줄 몰라서 다른 건 안 보고 얼굴이랑 몸매만 봤었거든. 진짜 멍청하고 한심했지. 연애 경험도 적고 숙맥이니 그 사기꾼이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새 여자친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아? 얼굴이 별로 안 예뻐서 믿음이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자기가 얼마나 예쁜데. 내 인생에서 본 여자 중 가장 예쁘다고. 빈말하시네. 네가 별로 안 예쁜 건 나도 잘 알거든. 자기는 내면이 예뻐. 그걸 아는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내가 당신을 보는 시선이 그래. 자긴 내 인생 최고의 여자야. 뭐 듣긴 좋긴 하네. 그래도 걱정하지는 마. 내가 사기꾼은 아니니까. 돈도 오빠보다 잘 버니까 안심하라고. 새 여자친구는 내면뿐만 아니라 사업도 저보다 크게 하는 데다 집안이 부유해서 절대로 저에게 돈을 요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 반해버렸답니다. 저희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고 결혼할 결심이 서서 45 나이에 재혼을 했답니다. 저나 아내나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는 생기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아이 없더라도 지금 아내와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니 남은 인생이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답니다. 저의 치부인 외모함 보고반에서 실패하고 사기당했던 첫 번째 결혼식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줄여야겠네요. 얼굴은 껍데기일 뿐이고 내면이 예뻐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은 저는 앞으로 잘 살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